경기도 안양의 주택가. 뇌성마비 1급으로 평생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택수 씨. 그리고 칠순이 넘은 노모 김정순 집사가 외출 준비로 분주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쉽게 넘을 수 있는 문턱도 택수 씨에겐 높은 산을 넘는 것처럼 힘이 드는데요.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해. 혼자 다 했어요. 혼자 다 했어요. 아이고 잘하네. 혼자 다 했어요. 50이 다 된 아들을 아기 대하듯 하는 김정순 집사. 지금껏 택수 씨가 넘어질 때면 늘 곁에서 붙잡아준 것도 엄마 김정순 집사의 몫이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옳지. 아. 아이고. 아. 건강한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일. 하지만 뇌성마비로 온몸이 굳어 손과 발을 쓸 수 없는 택수 씨에겐 씻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택수 씨 곁을 지난 5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지킨 김정순 집사. 손이 필요할 땐 기꺼이 손이 되어주고 발이 필요할 땐 기꺼이 발이 되어주었습니다. 나는 우리 얘네 아빠나 나나는 얘를 우리가 건사할 수 있는 한 절대 딴 데를 안 보낸다라는 신조로 키운 거야.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까지 대신에 지켜온 아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오히려 늘 감사함으로 택수 씨를 키워왔습니다. 힘이 들어서 그렇지 불편한 점 하나도 없죠. 오히려 얘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는 그 장점 때문에 좋지. 하지만 장성한 아들을 돌보는 것이 점점 힘에 부치는 요즘입니다. 점점 굳어가는 몸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데요. 팔 올려. 팔 올려. 택수야. 팔 올려. 예. 또. 하지만 인지만큼은 정상인 택수 씨. 엄마의 사랑도 걱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리가 말랐잖아요. 완전 말랐잖아요. 응. 택수야 다리 쭉 펴봐. 이 이상 안 펴져. 응. 안 펴져. 가만 있어. 택수야 괜찮아? 그럼 이게 얼마 동안 이렇게 다니신 거세요? 아유 얼마 동안이 아니지 뭐 늘 이랬지. 그래도 한 20, 30대 30살 이전, 20살 이전, 15살 이전에 이렇게까지는 안 적이 했고 거기가 지금 예. 왜 그런 거예요? 앉아 있었어. 앉아 치는 같은 거 이런 데가 아파가지고 조금만 등 얹으면 이런 데가 짓물러 갖고 굉장해요. 결혼 후 첫 아이를 얻은 기쁨도 잠시. 난산으로 인한 산소 부족으로 택수 씨는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온갖 순환을 겪어야 했던 지난 세월. 하지만 김정순 집사에게 택수 씨는 언제나 힘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사랑구실을 못한다는 그런 판정을 받고 이제 어렵겠다고 잘 뭐 뚜렷한 방법이 없다라는 말 들었을 때 말할 수가 없죠. 뭐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뭐 그래도 뭐 생명이고 자식이고 또 뭐 키워오면서 아주 뭐 바보가 아니고 그냥 뭐 웃으면 막 좋으면 웃고 그냥 좋으면 웃고 막 좋아하고 그냥 아빠 엄마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뭐 기쁨으로 그냥 키웠지 이 애가 그냥 뭐 내 짐이다 그런 생각은 거의 또 안 해본 것 같아. 택수 씨가 일주일을 손꼽아 기다려온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바로 교회에 가는 주일입니다. 꺼내는 것 같은데. 엄마 김정순 집사도 오늘만큼은 로션으로 한껏 멋을 내봅니다. 없어, 지금 떨어졌어. 엄마를 재촉이나 하듯 시계를 보는 택수 씨. 그 마음을 알아챘는지 엄마의 손길도 바빠지는데요. 자, 오늘 어디 가는지 알아요? 어디 가요? 어디가? 옳지, 교회 기도하러 간다고. 하지만 칠순이 넘은 노모와 장애를 가진 택수 씨에게 현실의 문턱은 높기만 합니다. 옳지. 조금 더 앞으로, 택수야. 조금 더 앞으로 가. 됐어. 하나, 둘, 우차, 우차. 서봐, 옳지. 하나, 둘, 옳지, 됐어. 한 번의 외출도 쉽게 허락되지 않는데요.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꼼짝할 수 없는 신세입니다. 나 조금만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깨우는데. 네, 바람만 태우는데. 급한 대로 길을 가던 사람을 붙잡고 도움을 요청하는 김정순 집사. 하나, 둘, 셋 하면은 저거 이거 빼죠. 요거 빼고, 예. 나하고 같이 해요. 같이. 자, 하나, 둘, 쭉. 예. 자, 나오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됐어요. 놔두셔도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혼자 힘으로 해내던 아이고, 일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이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니, 내가 실게. 우치. 늘 하던 일인데 오늘따라 휠체어가 무겁게만 느껴지는데요. 이게 힘들다. 하지만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아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택사 괜찮지? 괜찮대. 괜찮대. 이제 내리기만 하면 돼. 이 힘겨운 동행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내가 뭐 지금까지 46년 동안을 뭐 그래 왔으니까 물론 뭐 30대 뭐 그럴 때는 창피해서도 말 못하고 했지만 지금은 창피할 여가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다 도와줘. 여자분들도 힘없는 여자분들도 다 도와줘. 한 사람도 뭐 학생도 가다가도 도와주니까. 학생도 가방 메고 가다가도 학생 어떻게 늦었지만 좀 해줘 그러면은 다 도와줘. 아버지 하나님 안전 운행하여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형통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삶 속에서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이 시간이면 고생은 다 잊고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 택수를 태울 수 있고 택수가 태울 때 조금이라도 발을 올려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축복 주신 거 생각하면 말할 수가 없고.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 장애인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곳에 택수 씨가 엄마 김정순 집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비록 소리내 찬양할 순 없지만 마음의 소리를 내 찬양하는 택수 씨.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택수 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거는 설교 시간이 되자 말씀을 더 가까이 듣기 위해 앞으로 나가는 택수 씨.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용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축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자.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 마음속 가득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모든 아픔과 고통은 십자가 앞에 묻을 수 있기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 이 모습 받아 주옵소서. 다시 찾아온 일상. 밀려버린 공과금과 집세 때문에 김정순 집사의 걱정이 태산 같은데요. 꾸준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인지라 하루하루의 생활을 걱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엔 집세까지 밀려 연락까지 받은 상황. 이 공과금은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는데 집세가 워낙 많이 밀렸어요. 현재 어느 정도? 한 2년 넘게 밀렸을걸. 아유, 절도는 쌓이고 사람 죽겠네. 오직 주님만이 해결책 되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급하게 택수 씨의 아침밥을 차리는데요. 차린 것 없이 어제와 같은 반찬이 전부인 밥상이지만 오늘도 아들의 밥을 챙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밥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암만 밑에가 반찬 있잖아. 반찬 밑에가. 내가 또 많이 먹이에. 밥 한 번 먹기 위해서도 준비할 것이 많은 택수 씨의 식사 시간. 준비하는 게 있지. 잘 씹지 못하는 탓에 음식을 흘리는 택수 씨에게 신문지와 휴지는 필수품.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나서야 식사가 시작됩니다. 줄게. 이것도 주고. 택수 씨가 먹기 쉽게 김정순 집사가 모든 반찬을 잘게 잘라주는데요. 이마저도 쉽게 넘기지 못합니다. 가위를 갖고 다녀. 근데 안 잘라 먹이면 좀 그런가요? 못 챙겨. 응, 안 깨물잖아. 응. 택수야, 안 깨물어. 안 돼, 그게. 평생 맛있는 음식 한 번 마음껏 먹어보지 못한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아, 나랑 둘이 그렇게 가기는 쉽지가 않더라고. 왜요? 왜냐면은 번거롭고 집에서 차라리 사다 같이 먹지. 나가서 먹이는 거는 식당 문에 휠체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아빠 살아계실 때는 가면은 항상 얘 데리고 다녔죠. 그냥 혼자 놔두고는 뭐 거의 뭐 100% 놔두고 다닌 적은 없으니까 내가. 왜요? 신호 보내는 거. 밥 먹기 전에 오줌을 지어야 되는데. 밥을 먹이다 말고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가는 김정순 집사. 작은 손짓 하나로 소변이 급했던 택수 씨의 필요를 알아채는데요. 함께 해온 세월만큼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엄마와 아들. 그저 오늘만 같은 날이 이 땅에서 조금만 더 허락되길 소망합니다. 밥만 먹어도 또 한 가지 걷기만 해도 말만 할 수 있어도 그래도 어떤 때는 눈으로 텔레비 볼 수 있고 맑게 알아들을 수 있고. 괜찮아. 아들 밥만 먹이고 정작 본인은 밥 한 술 뜨지 못한 김정순 집사. 그런 엄마가 걱정되지만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택수 씨. 그럼 택시 누워 얼른. 누워봐. 누워봐 빨리. 무엇 하나 엄마의 손길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택수야, 엄마 잠깐 갔다 올게. 항상 가는 거 알지, 엄마? 갖고 올게. 있어. 가끔은 택수 씨를 혼자 두고 일을 가야 할 때가 있는데요. 대소변도 못 가리는 아들을 혼자 두고 가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 하나, 둘, 우차. 하나, 둘, 옳지. 아이, 착해. 응. 엄마 갔다 올게. 응. 덩그러니 혼자 남을 아들 걱정에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갔다 올게. 응. 손 흔들어봐. 옳지. 응. 근데 저렇게 혼자 두고 가셔도 돼요? 늘 댕겼어. 지금 네? 늘 댕겼어요. 눈에 밟히는 아들을 뒤로하고 온 곳은 집 근처 식당. 먹었네. 서너 시간을 내내 설거지를 해서 버는 돈이라곤 2만 원 남짓. 하지만 이마저도 감사한 상황입니다. 2, 3년 사이로 많이 얘가요 세약해졌어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자기도 이제 건강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내가 일을 해야만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외로움을 나눌 수만 있다면, 이 고단함을 덜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 밤 신문을 또 많이 준비를 해야지요. 집으로 돌아온 김정순 집사가 잠시 쉴 틈도 없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탁수 씨의 친구이자 아빠이면서 동시에 엄마인 김정순 집사. 오늘은 탁수 씨의 미용사가 돼보는데요. 좁은 화장실에서 신문지를 씌워 머리카락을 잘라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 아들에게 미안하기만 합니다. 한때는 미용실에 가기도 했지만 편견의 시선이 힘들어 둘만의 장소로 피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머리카락을 직접 자른 지도 수십 년. 이젠 베테랑 미용사가 따로 없습니다. 너무 스타일 안 물어보시고 깎으신 거 아니에요? 스타일은 뭐? 누가 머리 깎여줬냐 하고 엄마가 깎여줬어요. 그러고 우리 엄마는 이발사도 되고요. 밥하는 주부도 되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웃을 수 있었던 것도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어때 개운해? 마음에 드세요? 대답 좀 해봐. 네 그래. 크게. 오늘 둘만의 즐거운 추억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거 봐. 얼마냐 이거.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탁수 씨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면 엄마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좀 움직여봐. 전에 이렇게 양반다리 이렇게 해봐. 이렇게 양반다리를 이렇게 해서 인젠 진짜 안 된다. 네? 인젠 진짜 안 돼. 이렇게 옛날에는요. 이렇게 양반다리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앉았거든요. 어머 세상에 안 된다. 굳었어. 잉? 전엔 택수 양반다리 했지 그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약해져가는 택수 씨. 그런 택수 씨 곁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김정순 집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자, 침 생겨. 늘 함께 하시네. 인간의 힘으로는 손쓸 수 없는 막다른 상황.
좋은 것 하나 물려준 것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것이 가장 큰 유산임을 엄마 김정순 집사는 믿고 있습니다. 만 따라가리. 아이고 고마워라 세상에.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우리 택수가 주물르니까 시원해. 손 이쁜 것 좀 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 할 것입니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머리도 감기고 안마도 해봐. 엄마 좋아? 우리 택수는 엄마랑 같이 살아서 좋지? 비록 육신의 연약함이 삶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가난이 삶을 짓누를지라도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하오니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소서.